송은재TV 시작합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의 한동훈 위원장이 관훈 토론회라고 하죠. 관훈클럽 중진 기자들, 중진 언론인의 모임입니다. 이 관훈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동훈 위원장이 대선에 출마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말 4월 10일 이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제 인생이 4월 10일 이후는 좀 꼬이지 않겠느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한동훈의 인생이 4월 10일 이후에는 좀 꼬이지 않겠느냐. 그 다음 이재명에 대해서 장점을 한번 꼽아보라 라고 하니까 정치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배우고 싶지는 않다라고 했습니다. 대신 배우고 싶진 않지만 정치력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어떻게 해서 저 많은 비리와 거짓말로도 야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 정말 놀랍다라고 했습니다. 표현이 한동훈식의 표현은 아니죠. 한동훈의 표현은 명료하죠. 정말 중학생이 들어도 고등학생이 들어도 다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명료했는데 이 두 가지 표현은 한동훈의 표현, 시니컬하고 냉소적입니다. 냉소적이긴 한데 한동훈의 표현이다. 명료한 표현과는 좀 거리가 있다. 그러니까 4월 10일 이후에 제 인생이 좀 꼬이지 않겠느냐. 야, 이재명은 정말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해서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느냐. 놀라운 일이다. 상당히 뉘앙스가 있는 이런 음미해 볼 만한 그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한동훈도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참 딱 부러지는 명료하게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 두 가지 말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짚어보고요.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재명의 그 법인카드입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이 그 샴푸를 사고 소고기를 사고 또 초밥을 사는 데서 더 나아가서 과일도 1,000만 원어치를 법인카드를 사용을 해서 그것도 코로나 관련 예상도 포함이 된 이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다. 도대체 8개월 동안 과일 1,000만 원어치를 이재명이 법인카드로 사서 먹었다라는 겁니다. 참 이재명이 과일을 좋아하는 모양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 검찰 수사를, 성실한 수사를 받아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지검에서 이재명의 이 법인카드, 이 비리를 수사를 하고 있는데 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 곧 김혜경에 대해서, 부인 김혜경에 대해서도 기소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법 위반도 있고 법인카드에는 횡령, 배임도 있습니다. 이 배임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을 소환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게 소환이 임박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관훈 토론회입니다. 관훈 토론회는 그러니까 한동훈이 도어 스태핑을 하고 기자들을 만날 때마다 이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하는 이건 주로 현장 기자들입니다. 이 연차가 많지 않은 현장 기자들이죠. 현장 정치부 기자들입니다. 이제 관훈클럽에 나와서 질문을 하는 이 기자들은 좀 간부들이죠. 중진들입니다. 이 부장급들입니다. 이 간부들이기 때문에 이 토론회도 굉장히 내용이 좀 깊고 그래서 정치인의 경우에는 이 관훈 토론회를 통과해야 이제 정치 입문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이제 다양하고 자유스럽게 모든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선에 꼭 승리하겠다. 이 목련꽃이 필 때 4월 10일 총선에서 꼭 승리할 것이고 이 총선 이후에는 정말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들. 그 다음 자신이 이 총선 승리에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만 생각하고 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을 했다. 다른 것 더 생각하면 사각 끼기 쉽다. 국민의힘은 정말 합리적인 우파다. 그리고 민주당보다 오히려 더 진보적이다. 국민들에게 자유로운 경쟁도 보장하지만 그 경쟁에서 탈락한 국민들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 한동훈 위원장이 그동안 많이 해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그동안 좀 하지 않았던 이야기, 이 색다른 이야기가 나온 게 이 부분입니다. 4월 10일 이후에 대선 출마를 할 것이냐. 자신은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총선에 이기든 지든 4월 10일 이후 제 인생이 좀 꼬이지 않겠냐 이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한동훈식의 화법은 아닙니다. 인생이 좀 꼬인다. 총선에서 이기면 뭐 한동훈 위원장이 뭐 비대위를 좀 더 계속 이끌 수도 있고 자신의 말대로 당초에 또 이 여의도 정치를 떠날 수도 있고 지면 만약 총선에서 지면 정말 힘들어지겠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인생 자체가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존을 좀 넓혀놔야 된다. 여러 가능성을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이기든 지든 총선 이후에 자기 인생이 좀 꼬이지 않겠나. 지난 한 달 동안 또 2달 가까이 됩니다. 비대위원장으로 거론이 되고 난 이후에 한동훈이 정말 많은 고민을 했죠. 한동훈이 비대위원장까지 맡아야 하느냐. 그래서 이 공천까지 당무까지 모두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게 많은 논란이 됐고 한동훈 위원장 자신의 말처럼 자기 주변에서도 이 소모될 뿐이다. 이 정치권이라는 게 참 총알이 어디에서 날라올지 모르는 이렇게 좀 비정한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한동훈 위원장이 수락을 합니다. 비대위원장에 취임을 합니다. 뭐 거의 실수 없이 정말 대단한 이 대국민 메시지 능력도 보여주고 정무 감각도 보여주면서 한동훈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소위 김경률의 마리 앙뚜아네트 그 발언으로 촉발이 된 윤 대통령과의 갈등이 있었고 수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밤 10시에는 이제 윤 대통령의 이 국정 설명을 하는 이 대담, KBS 대담이 방송이 됩니다. 이 윤 대통령과의 충돌을 겪으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권력의 문제, 또 윤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관계, 다음 차기 대선의 문제, 대권에 도전하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성찰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깊은 성찰 속에 나온 이야기가 한동훈의 화법이 아닌 인생이 좀 꼬이지 않겠나라는 말로 표현이 됐다. 이렇게 읽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 대통령과 오늘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자신은 오랜 개인적인 이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런데 지금 당정 관계에 있어서 오랜 개인적인 관계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언제나 하는 말처럼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을 하고 당대표는 당대표의 일을 하는 것이다. 누가 누구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이야기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생각도 많았을 것이고 또 이 권력이라는 것이 이 사람이 모여들면서 이 권력이 변화하고 권력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한동훈 위원장이 그 비대위원장을 취임하면서 처음 한 말이었죠. 궁중정치 좀 하지 말자. 이게 무슨 궁중정치는 최수종에게 맡겨두자. 고려 거란전쟁. 이 사극에서나 나오는 궁중정치 이런 것 좀 하지 말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하자라고 했죠. 그런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궁중정치를 경험을 했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 총선에서 이기든 지든 인생이 좀 꼬이지 않겠느냐. 스트라이크 존을 좀 넓혀야 하지 않겠느냐. 한동훈 위원장이 역시 말을 돌리거나 뭐 속이거나 전혀 그러지는 못합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좀 애매한 부분이 생기는 것은 자신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걸로 읽힙니다. 이번 총선에서 지금 여권이 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이라고 왜 선거에서 질 수도 있는 것이지. 지금 민주당이 한동훈 위원장의 말처럼 과거의 김대중의 민주당, 노무현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건 정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든 정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총선에서 이겨야 합니다. 지금 여권에서. 그래서 진다는 것은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진다면 이건 뭐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더 합심해서 그 총선 이후의 전국을 헤쳐나갈 방안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길 것이고 이길 수 있을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 말대로. 총선에서 이겼는데 왜 한동훈 위원장 인생이 꼬이겠느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뭐 여권에서는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을 갈라치기 해서 또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민주당도 그걸 노리고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권력의 무상함, 궁중암투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인생은 총선에서 이기면 꼬이지 않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에서 이기게 되면 한동훈 위원장이 이 총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앞으로도 많은 갈등을 빚게 될 것이고 또 화합하게 될 겁니다. 그게 수평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언제나 당정 관계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에서 이기게 되면 꼬이지 않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에 보여준 이 정치적 품, 넓이가 생각보다 훨씬 넓고 깊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동훈 위원장도 이렇게 성찰해 가면서 이제 권력의 문제, 대권 도전의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지금보다 세련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권력 투쟁, 이 권력의 승계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동훈 위원장도 이번에 뭐 많이 느꼈고 혀를 내둘 정도였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의 대처 스타일, 한동훈만의 방식을 개발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아직도 상당히 고민 중인 것이 읽힙니다. 눈빛으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식의 궁중정치, 권력 암투에 대한 한동훈식의 어떤 대응 방안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하나가 이재명의 정치력이 정말 장점이다. 그런데 배우고 싶지는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니컬한 표현인데 이런 냉소적인 표현은 며칠 전에도 한동훈이 한번 했습니다. 이 일선 기자들을 상대로 야, 민주당은 정말 정당하기 좋고 당대표하기 좋다. 저렇게 말 뒤집으면 되고 자기 뭐 곤란하면 저렇게 사기치면 되는 것인데 그 이야기죠. 저런 식으로 말 뒤집고 정치를 할 바에야 그래도 할 수 있다면 민주당 대표 정말 할 만하다. 나도 뭐 민주당 가서 정치할 걸 그랬다. 이렇게 냉소적으로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이 이재명의 거짓말, 이재명의 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비리를 저지르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도 어떻게 민주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가 있느냐. 이게 정상적인 정당이냐라고 하는 것을 꼬집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재명의 검사 독재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자신이 검사 사칭한 건 뭐냐. 이재명이 검사 독재 이야기하는데 정말 검사 독재였다면 이재명은 지금 길 걸어 다니지 못한다. 감옥에 갔을 것이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이 사법부가 지금의 재판부가 이 불구속 처리를 한 것은 아마 우리나라 이 사법 역사의 흑역사로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의 말이 이겁니다. 도대체 이재명의 비리를 보면 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다 저질렀을까? 놀라울 정도로 이 비리 규모가 워낙 방대하고 교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이 비리를 저지르고 이런 비리 혐의 이런 걸 저지르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성장해 온 겁니다. 그걸 통해서 민주당을 방탄당으로 완전히 장악한 것이고 민주당은 이재명에게 장악당하면서 개딸당이 되면서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꼬집은 것이죠. 냉소적으로. 이재명 장점 꼽으라면 굳이 꼽으라면 정치력을 꼽겠다. 그런데 배우고 싶지는 않다. 한동훈 위원장도 앞으로 참 말하기 힘든 부분도 많을 겁니다. 이 기자들과 도스태핑을 하고 하면서 말을 하지 않고 말을 줄이는 것도 지금 배워가고 있고 한동훈 스타일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타고난 부분도 있는 것이고 이 검사 생활을 하면서도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이 체질적으로 못하도록 이렇게 훈련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도 윤 대통령과는 달리 도어스태핑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도 이 말을 줄이는 법, 질문을 좀 피해가는 법 이런 것들도 아마 앞으로 한동훈식으로 배워나가야 될 것이다. 대신 이재명은 거짓말 막 합니다. 오늘 한 말도 내일 뒤집어 버립니다. 거짓말에 대해서 정말 우리 헌정사의 전설은 제가 두세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 김대중 전 대통령, 김대중의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대중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입니다. 유명한 말이죠. 이 얼핏 들으면 뭐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래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죠. 고의성입니다. 고의성. 세상 살다 보니까 약속 못 지키게 됐느냐? 아니죠. 처음부터 말 뒤집을 걸 생각하면서 거짓말 한 거죠. 자기가 좀 정치적으로 유리하기 위해서. 이 표현 그대로를 유시민이 합니다. 이재명 대선을 앞두고 기억이 나십니까? 이재명의 과거는 흠이 아니라 상처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의 그 많은 비리들, 비리 혐의들, 뭐 가족 간의 그 쌍소리들, 이 모든 게 이재명이 어린 시절 워낙 가정 환경이 어려워서 생긴 상처다. 흠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고의성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생긴 상처냐, 아니면 고의적으로 이런 짓을 저지른 흠이냐. 이재명의 그 많은 비리들, 그런 잘못된 행동들, 거짓말이 상처입니까? 단순한 상처입니까? 흠입니까? 형수에게 쌍욕을 하는 게 단순하게 가정이 어려워서 쌍욕을 한 겁니까? 영화배우 김부선 씨와의 그런 뭐 이야기들이 그게 단순하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생긴 겁니까? 검사사칭한 게 그래서 나온 겁니까? 이 각종 비리들이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대장동 비리를 저지른 겁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생겨난 상처입니까? 흠이죠. DJ가 거짓말을 한 것이듯이 이재명은 흠이죠. 이재명의 거짓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이 정치인의 거짓말 많은 생각을 아마 했을 것이다 라고 읽히는 대목입니다. 이재명의 장점을 꼽으라니까 정치력이다. 그런데 배우고 싶지는 않다라고 했습니다. 한동훈의 오늘 이 관훈 토론회 좀 깊이가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재밌는 것 두 가지를 꼽았고요. 지금 공천이 진행이 되면서 국민의힘이 공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이제 컷오프가 되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윤핵관들이 자신을 탈락을 시켰다. 윤핵관들이 장난질을 치고 있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목숨을 건 단식을 통해서 소위 드루킹 여론조작 이 특검을 관철을 시킨 업적이 있습니다. 김성태가 국회의원이 되지 않아도 다른 또 길로도 윤석열 정부와 함께할 뭐 이런 여러 가지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윤핵관이라고 이야기를 공격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부분을 자녀 입시 청탁 없었다라는 말 한마디로 이걸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없었다면 대법원이 판결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다른 증거를 가지고 절대 자신이 청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다른 증거를 가지고 그 KT 측에 그래서 재판을 다시 청구를 하면 됩니다. 이게 아무리 업적이 있다 하더라도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것입니다. 합리적인 우파의 생각으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업적은 업적대로 기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 뭐 탈당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건 뭐 김성태의 자유로운 선택일 겁니다. 그런데 뭐 굳이 이철규나 이 박승민을 또 거론을 하면서 윤핵관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은 그동안 또 많은 언론에 나와서 윤석열 정부 뭐 성공을 계속 강조를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자신이 컷오프 됐다라고 해서 그렇게 입장을 바꾸는 것이 맞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반면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임종석입니다. 임종석을 놓고 지금 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장까지 나서서 이 윤석열 정부 탄생에 책임을 져라.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발탁해서 윤석열 정부 탄생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뭐 임종석 나만 있느냐, 추미애는 어떻게 하느냐, 노영민은 어떻게 하느냐, 문재인이 더 큰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 뭐 참 난리가 아닙니다.
이거 민주당 그 뭐 친문, 친명이 싸우기 위해서 이 도구로 쓰는 것은 뭐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탄생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파 지지층, 국민들과 함께, 합리적인 국민들과 함께 정권을 창출해낸 겁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한 것입니다. 뭐 문재인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발탁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사람 태어난 것, 이재명 같은 저런 비리 혐의자를 보고 부모가 왜 이재명 같은 사람을 낳았느냐. 낳았으니까 저렇게 이재명이 비리를 저지른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모든 책임을 당군에게 떠넘기는 이런 자세이지 않습니까? 좀 과장을 하면요. 문재인 정권의 조국 사건, 송철호 사건에 대해서 이 정의로운 검사로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한 것이고 거기에 문재인 정권이 부당한 압력을 가하면서 추미애 등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는 과정이 됐던 겁니다. 윤석열 검사가 합리적인 국민들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부당함을 심판한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탄생, 민주당 안에서 친문재인, 친이재명 뭐 싸우는 것은 뭐 탓하지 않겠습니다. 알아서 할 문제고 뭐 서로 공천을 두고 이제 죽기 살기 시기니까 뭐 어떤 논리도 가져오게 될 텐데 뭐 그건 알아서 할 일인데 윤석열 정부 탄생의 그 의미를 훼손시키지는 않았으면 한다. 그건 굉장히 웃기는 일이고 지금 그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민주당의 내분 진흙탕 개싸움이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이 지금 수원지검에서 이재명의 이 과일 1,000만 원 이 법인카드로 또 결제를 했다. 이재명이 그동안 방송에 나올 때마다 자기가 어릴 때 참 이 과일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컸다. 이 상한 과일만을 먹었다. 뭐 이런 기억을 이야기하면서 이 냉장고에 과일 가득하게 넣어놓고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까지가 다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에서 이 제보자의 말에 따라서 수사를 해서 이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8개월 동안 이 경기도 코로나 예산까지 포함이 된 이 법인카드로 1,000만 원어치 과일을 구매를 했다. 2주일에 한 번씩 과일을 실어다 날랐다라는 겁니다. 뭐 과일 종류도 다양합니다. 참 이재명이 과일을 좋아하긴 하는 모양입니다. 이 많은 과일을 어떻게 다 먹었을까? 뭐 어쨌든 다 먹었습니다. 샴푸, 초밥, 소고기, 이재명 소환이 남아 있습니다. 이 법인카드 어떻게 할 겁니까? 설 연휴 지나면 김혜경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이 배소현이 선거법 위반을 해서 2심 판결이 나옵니다. 곧바로 김혜경을 기소하지 않으면 이제 공소시효가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김혜경을 기소하겠다라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김혜경 당연히 기소를 해야 되고요. 그 선거법 위반, 민주당 의원 부인들에게 밥을 산 겁니다. 그거 이재명이 모르게 김혜경이 한 것입니까? 그 이재명 몰랐습니까? 그 다음요. 이 법인카드입니다. 이 법인카드는 경기도에서 이재명을 보고 도지사 이재명을 보고 준 겁니다. 업무비로 쓰라고, 업무 추진비로 쓰라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기 개인 생활을 다 한 겁니다. 자기 마누라에게 줘가지고 또 마누라는 비서에게 줘서 이런 짓거리를 하는 자치단체장 없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많은 단체장들이 이런 짓을 하다가 다 걸려들어서 정말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이거 다 없어졌습니다. 이 이재명 때문에 다시 부활한 겁니다. 이거 지금. 이재명을 소환하지 않고 이 전모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도 이 선거법 위반 김혜경을 기소할 때 이재명을 소환해서 이재명은 몰랐는지 또 이 과일을 1,000만 원어치나 이렇게 법인카드로 결제를 한 것, 그동안 많이 나와 있는 샴푸, 뭐 초밥, 소고기 금액도 어마어마하고 건수도 어마어마합니다. 이재명을 소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대북송금 그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소환만이 남아있다라는 것이고요. 내일 이제 조국의 2심 판결이 있습니다. 1심 판결이 2년 징역형입니다. 조국의 판결이 1심처럼 2년 징역형이 나오게 되면 조국은 이 법정 구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이 법정 구속이 되면 송영길도 감옥에서 지금 또 당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고 조국도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뭐 준연동형을 한다, 또 위성정당을 만든다라고 하면서 모두 좌파 연합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국과 송영길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지 이재명이 좀 답답할 겁니다.
조국 송영길 내칠 수도 없고 끌어안을 수도 없고 이재명이 갈수록 총선에서 사면 초과에 몰리고 있다. 검찰 소환도 임박했다. 자업자득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